안녕하세요.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김창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돌이켜보면은 좀 힘든 일을 잘 미화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뭐 힘들었던 순간들도 저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막 뭐 그렇게까지는 안 힘든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조금 그래도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시기는 진짜 힘들었다 라는 순간을 좀 꼽아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는 수련했을 때 제일 이제 최근에 힘듦을 말씀을 하시면은 수련했을 때가 좀 그나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좀 힘드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수련 1년 과정이 정말 녹록지 않은 과정이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지금 너무 미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난 나름 조금 편하게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저희가 배워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뭔가 그래도 뭔가 과제를 계속 해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는 정말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고 과제라는 이 성과가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군대 훈련소였던 것 같아요. 저는 훈련 기간이 길었거든요. 네. 근데 그 원초적인 힘듦이라고 할까요? 그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힘들 때라고 하면은. 지금도 뭐 생각하면은 그 정도면 다 하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제 훈련 받을 때는 되게 몸에 계속 알배겼는데 계속 뭐 해야 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힘이나 뭐 이유 같은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훈련 기간 끝나면 이제 결말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그 끝을 바라보고 저는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또 창현쌤이랑 비슷한 게 결말이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시기만 좀 버티면은 그래도 그 이후엔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저는 수련이 끝나고 확실한 보상을 제가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을 바라보고서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번에 말씀하신 그런 여행이신가요? 네, 그냥 노는 거. 네,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근데 보통은 뭐 이렇게 기한이 있는 고통도 있고 또 기한이 없는 고통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들처럼 또 저희도 그분들과 같이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거야. 이거 다 지나갈 거야 하면서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버티기만 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요. 근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환경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좀 발견하신 분이 계세요. 혹시 죽음의 수용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 책이 워낙 유명하고 베스트셀러인 책이기도 해가지고 저도 익히 들었던 책입니다. 네, 오늘 2부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빅터 프랭클 선생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 선생님은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셨던 분이세요. 이분은 그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을 해오시면서 깨달은 점들을 집대성해서 이제 로고테라피 학파를 창립을 하게 되시는데 이 로고테라피 학파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도록 돕는 심리치료법인데 오늘 그 빅터 프랭클 선생님이 그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시고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시고 깨달으신 점들이 어떤 것인지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게 있어요. 혹시 유리 선생님께서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어느 것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 행복이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맞아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는 불행해지기도 하고 많이들 느끼긴 하죠. 네. 그런데 가끔 저희가 뭐 미디어 같은 데서 보면은 누군가보다 좀 열악한 환경인데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풍요로운 환경인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또 내가 어떻게 행복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긴 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또 내 그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 빅터 프랭클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 강제 수용소라는 환경이. 사실은 거기는 인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환경인데 가혹한 환경에서도 행복을 느끼셨다고 하세요. 음, 실제로 이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모든 불편함에도 우리는 행복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적어 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요즘 사람들은 이 SNS를 보면서 남들이랑 많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뭐, 누구는 어디 여행 갔네, 누구는 뭐 쇼핑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시물들을 보면서 좀 스스로도 사실 분명히 내 삶에서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미처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 SNS가 이제 나와 남들을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이게 삶의 기준점을 좀 많이 흐트러지게 좀 만드는 그런 영향이 많이 있죠. 음, 비교를 한다는 것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게 과도해지면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아니면은 내가 불행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빅터 프랭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신만의 의미를 찾으면은 그런 비교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 선생님께서는 포로 수용소라는 환경에서도 행복을 느끼셨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빅터 프랭클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삶의 의미는 때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로 철학에서 이런 삶의 의미,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에 대해서 이런 좀 담론이 있잖아요. 그런 담론을 보면은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뭔가 달성을 하는 것만이 뭔가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은 좀 의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 빅터 프랭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의미는 이건 다 다르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심지어 그 사람도 어떤 때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빅터 프랭클 선생님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고 하시면서 그 본인의 삶의 의미가 부여된다면은 그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음, 저도 옛날에 제 삶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궁극적인 의미를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내가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달성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무력감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내가 20대 때는 뭘 이루고 30대 때는 뭘 이루고 막 이런 목표들을 되게 많이 네. 세우잖아요. 저도 사실 저는 좀 그런 편은 아니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뭐 사람이 어쨌든 이 삶의 원동력이 이런 목표들을
내가 달성함으로써 삶의 원동력을 갖는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진짜 뭔가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빅터 프랭클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네네. 내가 단순히 그런 목표들을 설정해서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는 게 내 삶의 의미로 생각하기보다 내가 정말 다른 삶의 의미를 좀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소한 것도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식물에 물을 줘야 돼. 이런 것들도 되게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라면은 그게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네. 말라. 그쵸. 이런 의미로도 저는 또 느껴지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막 상위에 있는 가치나 꿈,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굉장히 사소한 것도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터 프랭클 선생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행복한 이유를 찾는 존재라고 하셨어요.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내재해 있는 잠재적인 의미를 실현시킴으로써 행복할 이유를 찾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2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고테라피 학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이라고 좀 책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챕터를 좀 보면서 삶의 의미와 행복이라는 것들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도 앞서 말했던 그런 힘들었던 순간들이 언젠가 지나가겠지 하면서 생각을 했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제가 살면서 좀 느낀 바로는 이 힘든 순간에도 행복이 좀 숨어 있구나. 뭐 어려운 환경에서 유머로 승화를 하면서 막 되게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힘든 속에서도 행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감당하기 힘든 고통 안에 있으면은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든 순간에 이거 뭐 여기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또 하나의 족쇄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은 주변에 좀 도움을 요청을 하고 뭐 저희 같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상담전화 뭐 1388이나 1577-0199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신다면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좀 더 슬기롭게 좀 더 부드럽게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선생님의 삶의 의미를 혹시 찾으셨나요? 오히려 삶의 의미를 정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순간순간에서 행복을 좀 많이 느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저는 사실 지금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제 삶을 살 때도 그렇고 뭔가를 해야지 뭔가 뭐 이렇게 뛰어난 뭔가를 이뤄내야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냐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를 정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에 내가 그냥 좋은 선택을 하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저희 방송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제 성격을 또 아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단순한 편이기도 해요.
저는 원래 막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순간순간에 행복이 있으면은 그걸로 인생이 충분하다라고 음,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제가 여행 얘기를 너무 많이 이제 해가지고 지겨우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한번 제가 여행 얘기를 꺼내자면은 보통 이제 배낭여행 간다고 하면은 뭔가 인생의 진리를 얻고 올 것 같은 그런 뭔가 이미지잖아요. 배낭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면은 뭔가 그런 긴 여행을 하고 오면은 내가 인생에서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진리를 얻고 올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여행 가서 그런 진리를 깨닫고 오지는 않았던 것 음, 같아요. 그냥 그 여행이라는 경험이 그냥 저한테 행복한 경험으로 남았고 그냥 지금도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내가 그런 행복했던 경험들이 지금 제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여행이 아니어도 그냥 제가 일상을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행복들이 저는 그냥 하루하루 내가 오늘은 힘들었어도 내일은 뭐 또 행복한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은 힘들었는데 아 그래도 과거에 내가 그때 행복했지라는 걸 떠올리면서 다시 그런 행복한 감정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삶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정보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그게 정답이 아닌 삶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나만의 그런 행복을 좀 찾으면은 주변에 이런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나의 좀 삶의 줏대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삶의 음, 의미를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음.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음, 지금은 좀 한철 갔을 수도 있는데 막 갓생 살기 이런 게 음, 있었잖아요. 아직까지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음. 막 아침에 새벽에 러닝 뛰고 아, 영어 학원 갔다가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또 운동하고 음, 또 자기 전에 뭐 일기 쓰고 네. 책 읽고 요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제가 저도 그 시도를 했다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아, 예. 그게 맞는 분들이 있고, 안 예. 맞는 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거면은 사람들이 뜯어 음, 말려도 하게 되는데 음, 이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는데 그 정말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못했을 때 아니면은 내가 그러니까 그 실천을 못했을 때 이럴 때 굉장한 좌절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히려 내가 러닝을 뛰니까 나 너무 이렇게 상쾌하고 좋아 하면은 이제 러닝을 뛰게 되는데 아침에 갓생 살아야 돼 하면서 이게 뭐 목적과 수단이 조금 반대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면 음,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는 거는 굉장히 어쨌든 좋은 일이기도 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거에 너무 매몰돼서 현재 행복을 잊지 않았으면은 네,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행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책에 이런 음. 문구가 있어요. 성취와 경험의 가치 수준은 같다. 음,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 뭘 막 깨닫고 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경험을 하고 오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풍경 보고 오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는 것만으로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쨌든 사실 모든 이야기들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지금 내 인생의 시점에서 이 말이 맞을 때가 있고 아, 또 맞아요. 다른 시점에서는 저 말이 나한테 맞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또 맞는 분들이 있으시기를 네.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의미는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음, 그냥 순간순간을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의 행복을 찾고 순간순간의 의미를 발견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떤 목적을 두는 게 잘못된 거냐? 또 그렇진 않죠. 또 그 목적을 이뤄가는 단계도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뭔가 이 2부의 결론은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는 모른다인 것 같아요. 그죠? 결국에는 뭐 정답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뭐 결론이 되게 이상하게 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되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또 그 삶의 의미가 되게 사소한 것에 있기도 하고 큰 것에 있기도 하고 또 큰 거를 달성하다가 보면은 또 작은 행복들이 또 중간중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빅터 프랭클 선생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가지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수용소에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었는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법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부를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건강한 마음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 진행자 김창현 유리였습니다. 구구절절 이만 9일